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힘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힘과 운동은 총 6개의 개념 유형과 3가지의 기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힘들은 말 그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볍게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운동 방정식, F는 MA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에서 원인을 배우고 운동 방정식에서는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볼 거고, 이제 내력심화 분석은 이제 운동 방정식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심화 분석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 말고 그 내부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내력심화 분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번째, 변화량 분석은 무엇이냐? 이제 힘이 좋다가 안 좋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변화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지 보는 거고, 다섯 번째, 실 끊어지는 거는 두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두 물체에 연결된 실이 끊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스킬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는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러 가지 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중력은 뭐예요? 일단 원인이 바로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중력의 원인은 뭐다? 만유인력이다. 자, 그래서 만유인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항상 인력밖에 없어요. 척력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동일하고 힘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중력의 원인은 만유인력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개념 2번 중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력은 우리 아까 만유인력 때처럼 이번에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지구와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중력의 값도 작아진다가 되겠죠. 하지만 물리원에서는 이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중력의 방향은 항상 뭐다?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자, 근데 우리 물리원에서는 이 마이너스 y 말고 어떤 표현을 쓸 거냐? 바로 연직면,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다시 한번 뭐다?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F 중력은 mg를 만족을 해요. 다시 한번 보다 중력의 크기는 mg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스몰 m 그리고 질량이 라지 m 이 두 개의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자면은 각각 스몰 mg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지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력 가속도 넘어가 볼게요. 자, 중력 가속도는 뭐냐? 중력 가속 g는요 라지 g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원에서는 중력 가속도는 항상 10m/s 제곱으로 나온다. 그래서 대충 뭐 원래는 한 9.8 정도 되긴 해요. 원래는 9.8m/s 제곱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물리원에서는 대충 계산을 위해서 10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물체를 가만히 중력만 작용하게 두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가속도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빗면 중력 가속도. 자, 여기다가 별표 3개 쳐봅시다. 빗면 중력 가속도에다가 별표 3개 칩시다. 자, 왜 별표를 3개를 쳐야 되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빗면에 물체를 놓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를 세워야 되냐?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이제 이런 걱정이 많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냐? 자, 여기 오른쪽에 물체의 빗면에 놓여 있는 거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리고 이 빗면의 각도는 얼마? 세타일 거예요. 자, 그럼 물체에는 반드시 이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니까 빨간색 요 아래 방향으로 mg의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근데 막상 물체는 이렇게 요 빗면을 뚫고 내려가요? 아니면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요?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힘을 뭐를 해야 되냐? 요 mg를요 분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x 프라임 방향과 y 프라임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빗면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 그러면 요 힘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물리2에서 쌤이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직각에 대해서 한번 각도를 꺾게 되면은 여기에 이 뾰족한 게 여기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뭐다?
뾰족한 게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여기 아래보다는. 그래서 위쪽이 뾰족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위쪽이 셋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학에서 사실 이런 거 다 배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고 여기에 힘들을 분해를 하면 되는데, 자, 빗면이 mg고 여기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는 밑변이죠. 밑변은 즉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 이 중력이 잡아당긴 힘은 mg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빗면에 놓인 물체가 받는 요 가속도 ag는요 바로 g 사인 세타가 되는 게 알겠죠? 요게 바로 빗면 중력 가속도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빗면 중력 가속도는 항상 빗면에 대해서 무슨 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자, 그 다음 팁 봅시다. 마찰이 없는 두 개의 빗면.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별표 두 개 한번 쳐봅시다. 자, 그래서 성질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가 같다면 움직인 높이 b는 빗면 가속도에 비하고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 성질 1번 보면은 두 물체의 이동거리가 3s 3s로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a는 g 사인 세타죠, 빗면에서. 자,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예요? g 곱하기 빗면분의 높이죠. 근데 빗면은 뭐야? 이동거리가 3s로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 요 식에서 가속도는요, 빗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를 해요? 높이에 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질 1번 보면은 이렇게 이동거리 b가 같을 때 높이의 b가 3대2죠. 높이의 b가. 자, 그랬더니 가속도의 b도 3대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질 2번 볼게요. 움직인 높이가 같다면 움직인 빗면의 길이의 b는 중력 가속도에 비해 반대이다. 자, 이것도 한번 a는 g 사인 세타 공식을 써보면은 a는 g 사인 세타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a는 g 곱하기 그 다음에 빗면분의 높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같은 거야? 높이가 같은 거죠. 높이가 같아. 자, 그러니까 a는 지금 빗면분의 1에 지금 비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성질 2번에서 보면은 이동거리의 b는 2대3이잖아요. 빗면의 이동거리는. 자, 그러니까 가속도의 b는 요거의 역수배인 몇 대 몇? 3대2가 돼서 3g', 2g'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2번 수직항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1번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 뭐냐?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고 있을 때 접촉한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1번 그림 보면은, 요 그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바닥이 요 위에 있는 물체를 밀고 있죠. 그래서 바닥이 물체에게 미는 힘, 바닥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 요게 뭐다? 수직항력 N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황 봐봐요. 이번에는 바닥이 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A하고 B가 서로 맞닿고 있어가지고 서로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화살표 A는 뭐냐?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이제 가장자리 쪽이죠. 멀어지는 쪽. 자, 그 다음에 NAB는 뭐야?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봅시다. 자, 이를 역으로 돌려보면은 붙어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요런 멘트가 있어요. 붙어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요걸 보고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보고서 도대체 무슨 식을 세울 거냐? 바로 수직항력이 0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붙어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이런 멘트가 나와 있으면 뭐를 써라? 수직항력이 0이다. 이것을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 봐봅시다. 자, 수직항력의 방향은 접촉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물체를 밀어내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이 물체를 이렇게 밀어내고 AB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번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이거는 물리2 내용이긴 한데 이거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보다시피 A하고 B가
A는 천장에 대해서 두 실로 연결이 되어 있고 B는 아래에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를 이렇게 실로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B가 A를 미는 힘과 A가 B를 미는 힘의 방향을 한번 써보자면은, 자, 얘네들의 전면은 어디예요? 전면은 여기죠. 이 전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직인 방향이 뭐다?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말 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면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수직항력, 수직항력 요렇게 우리가 힘을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념 2번 수직항력의 측정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저울에 측정된 값은 뭐하고 같다? 도구는 뭔가를 측정하기 위함이죠. 도대체 뭘 측정하기 위해서? 외력을 크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는 외력에 발생하는 반작용 때문에 저울의 값이 찍힌다. 그래서 다른 해석으로는 물체를 저울 위에다가 올려두면은 저울이 물체를 위로 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가 저울을 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울에 표시되는 값이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수직항력은 저울에 표시되는 값이다. 그리고 이따가 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제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장력은 뭐로 측정하냐?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해요. 장력은 뭐다?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3번 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장력은 실이 팽팽할 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A하고 B를 실로 연결해서 정지를 시켜 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요 A하고 B 사이에 이 작용하는 실의 힘의 크기, 요거를 T라고 한다. 그리고 요 T는 실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물체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다 우리가 물리원에서 운동 방정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요 장력을 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물체가 주인이에요. 왜냐면 결국 운동 방정식 세워도 F는 MA를 세우더라도 실에는 질량을 우리가 0이라고 세팅을 할 거다 보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장력은 누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 물체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 T도 B에 대해서 요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면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T는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T는 B에 대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력은 실이 팽팽할 때만 존재하며 물체를 무조건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별표, 실은 절대로 물체를 밀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수능 물리학에서는 실은 뭐다? 질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의 질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에 대해서 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겠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3번 하나의 실이 연결된 두 물체에 대해서 실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그러니까 요 그림과 같이 아래쪽에는 실이 A를 아래로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요 아래 있는 실 요것도 B를 얼마로? T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이 도르래에 걸쳐 있을 때에도 실이 물체를 당긴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T,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T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물체가 움직이면 실이 도르래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마찰이 존재하여 도르래가 회전하면은 두 장력의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도르래 있죠? 요거 도르래. 이 도르래는요 정지해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정지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회전을 안 해요. 회전 안 해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 왼쪽의 장력하고 요 오른쪽의 장력이 서로 값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얘는 회전을 안 하고 요 실은 뭐다? 그냥 여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냥 미끈미끈하게 A는 올라가고 B는 아래로 내려가고 요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요 실은요 절대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A가 예를 들어서 X만큼 올라가면은 B도 반드시 X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장력의 측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력의 측정. 자, 장력은 쌤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뭐로 측정을 한다?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수직항력이나 그쵸, 뭐 R자임은 뭐야? R자임은 F는 MA에서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속도 측정계를 쓰면 가속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수직항력이나 장력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내부의 힘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력의 측정은 용철 저울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용철 저울은 용철에 잡아당기는 힘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누르는 힘을 가하면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용철에 가해진 힘과 용철이 늘어난 정도가 비례한 성질. 그래서 요게 후계 법칙. 그래서 후계 법칙 해가지고 요 아래 탄성력에서 배울 건데 F는 KX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저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쌤이 여기서 물어봐요. 얘들아, 여기에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용철 저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용철 저울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실을 연결을 하고서 이 두 실을 또 A하고 B에다가 각각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 T의 값은 mg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T도 mg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요 용철 저울의 찍힌 값은 얼마일까? 자, 이 용철이 있는데 왼쪽에서 T로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 T로 당기니까 요 용철 저울의 찍힌 값, 요거는 EMG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는 뭐예요? 약간 솔깃하죠? 뭔가 그럴 것 같죠? 그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MG로 잡아당겨. 아, 그러면 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EMG를 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고요. 용철 저울의 정의가 뭐라고요? 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그래서 장력의 값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장력의 값은 올바른 대답이보다 장력이 mg니까 용철 저울은 장력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니까 도구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용철 저울에 찍히는 값은 EMG가 아니라 mg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정리 4번 탄성력. 자, 탄성력에 대해서 보면은 용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탄성력은 복원력,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 탄성력의 크기는요, 후계 법칙에 따라서 F는 마이너스 KX를 만족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서 이 F가 뭐냐? 용수철이 물체를 뭐하는 힘? 잡아 당기는 힘이고요. 그 다음 K는 이건 용철 상수예요. 다시 한번 요건 뭐다? 용수철 상수. 그러니까 용철의 DN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공지에서 찍어냈을 때 그 용철 값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용철 상수예요. 요거는 용철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렇게 덜렁덜렁 시켰다고 해서 요 용철 상수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요 X는 뭐냐? 요 X는 늘어난 길이에요. 늘어난 길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연의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강의 듣고 있는 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 복원력, 그러니까 내가 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쌤이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고통을 주려고 막 머리를 막 잡아당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요 KX의 힘을 작용을 하더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도 비례해서 X제곱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탄성력은 장력과 달리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축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벽과 연결된 용철이 있어요. 확인했죠? 그래서 이 용철이 자연의 길이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용철이 주지 않고 X만큼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제 요 늘어난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아까 마이너스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얘가 압축이 됐어. 압축이 됐을 때는 압축된 벡터가 마이너스 X니까 힘을 오른쪽으로 F를 플러스 KX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철이 작용하는 힘은요, 얘는요 보존력이라고 불러서 보존력. 얘는 아무리 힘이 작용을 하든지 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요. 역학적 에너지를, 탄성력은 뭐다? 보존력이다. 탄성력은 보존력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그래서 얘 종류는, 이 보존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에너지 파트에서 배울 건데, 중력, 그 다음에 전기력, 탄성력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전탄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다, 보존력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거? 중전탄, 중력, 전기력, 탄성력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5번. 자기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석은요, 얘는 항상 쌍극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쌍극. 홀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홀극으로 있진 않고 항상 NS 이렇게 자석이 쌍극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극과 다른 극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자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N, NS 이렇게 맞닿아 놨어요. 자,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N과 N만 보면 되는데 부호가 똑같으니까 뭐를 하고 싶어? 밀고 싶겠죠. 자, 그리고 S하고 S 밀고 싶겠죠. 그리고 N과 S 당기고 싶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자기력은요, 이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세기가 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매미자석 써본 적 있죠? 그래서 매미자석 뭐예요? 거리가 일정한 거리만큼 가까워지게 되면은 찡 하면서 바르르 막 이러고, 어떤 일정 거리보다 살짝만 우리가 더 떨어 놓으면은 얘네 아예 붙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자기력은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 쳐놨죠. 자, 그 다음에 3번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자석 A가 자석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자석 B가 자석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다음 6번째 성질 마찰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은요, 접촉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미세한 용접 상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까끌까끌한 것 때문에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다. 그래서 마찰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지 마찰력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서, 정의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뭐냐면은 힘을 가해도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쌤이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으쌰 하고서 F로 잡아당겼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전히.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이 이 물체에게 힘을 준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얘는 분명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지시키는 힘, 정지 마찰력 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지 마찰력은 방향이 뭐가 되겠어? 외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은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얘는 뭐하고 같다? 외부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개념 3번 운동 마찰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마찰력은 뭐냐면은 운동 중에 있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V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운동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을 하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항상이요. 그럼 만약에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은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의 반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뭐가 있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 어떤 공식? FK. F키네틱은요. 뮤K 곱하기 N. 여기 좀 오타긴 한데, 네, 뮤K.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면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이 물체에다가 어떤 물체를 또 올려놓지 않는 이상 뭐가 된다? 운동 마찰력은 보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2 운동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뉴턴 몇 법칙이에요? 2법칙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뉴턴 2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합력 net forc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력은 말 그대로 합이 뭐예요? 썸이죠? 다 더하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 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합력은 F1 더하기 F2 마이너스 F3. 자,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 예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게 왼쪽으로 F1, 왼쪽으로 F2, 오른쪽으로 F3를 줬을 때 이 물체의 알자 힘이 왼쪽으로 F만큼 있었다고 하면은 F는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F3를 만족을 한다. 요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음에 볼 거는 알자 힘, resultant forc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자 힘은 합력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어떤 거 결과적인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알자 힘은 합력의 다른 표현이며 특정 상황에서 물체의 운동 상태, 정지, 등속 운동, 가속 운동 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F는 MA를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은 MA가 됩니다. 그리고 요 운동 방정식은 개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고 한 물체에 대해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 요 사실 아래에 있는데, 자, 그래서 잠깐 가속도 공식을 보기 전에 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래하고 같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물체를 서로 이렇게 접촉을 시켜 놓고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두 물체를 실로 연결하고서 비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성질이 있냐? 바로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오른쪽으로 V로 가고 B도 오른쪽으로 V로 가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A, B의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A,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상황도 A가 오른쪽으로 V, B가 오른쪽으로 V, 그 다음에 A의 가속도가 오른쪽, B의 가속도가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다?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렇게 A하고 B를 빗면에다가 연결을 해 두고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A는 오른쪽으로 V고 B는 아래쪽으로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는 같지만, 속도의 크기가 같지만 방향성이 얘는 X축 방향이고 플러스 X축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Y축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속도와 가속도가 같다. 요 말은 틀렸습니다. 크기가 무조건 동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걔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과 접촉하는 두 가지 상황만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공식에다 봐볼게요. 자, A 개는요, 시그마 F 나누기 M, 즉 개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 나누기 개의 질량으로 개의 가속도가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2kg, 3kg인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하고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작용을 하고 있대요.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뭐예요? A는 10N 나누기 5kg이죠. 자, 그러니까 2m/s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10N은 뭐야? 요 시스템, 요 개를 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개. 그래서 이 개의 가속도에 대해서 구할 때는 개에 작용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5kg은 얘도 개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개는 요렇게가 지금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개인 거예요. 그다음 퀘스천 2, A하고 B의 알자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러분, A 알자힘은 뭐예요? FA. A 알자힘은 2kg 곱하기 2m/s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FB는 얼마예요? 3kg 곱하기 2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4N, 요거는 6N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뭐 퀘스천 2까지 쉽죠? 그다음 퀘스천 3, 장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러분, 장력은요 무조건 뭐를 세워야 되냐? 얘는 무조건 뭐를 세워야 되냐?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한 물체에 대해서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요. 왜?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장력은 뭐가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상쇄가 돼버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울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쌤이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A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T는요 MA 2kg 곱하기 가속도 아까 2였죠. 그래서 2 m/s 제곱이 돼서 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세우면은 B는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장력 T가 작용을 하고, 이때 R자임이 6이죠. 자, 그러니까 T는 얼마? 4N. 그래서 4, 4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의 개수가 작은 A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퀘스천 4,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0부터 2초 동안, 즉 단일 사건이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단일 사건. 자, 그러면 단일 사건에 대해서 걸린 시간이 나와 있고, 가속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몇 번을 쓰면 되죠? 등공 2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등공 몇 번? 2번을 쓰게 되면은 이동거리 x는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그 다음 걸린 시간 2의 제곱 4는요 몇 미터? 4m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m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좀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스몰 m과 라지 m인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P점에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점 Q를 지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하고 B의 위치만을 바꾸어 연결한 후에 B를 P에다가 가만히 놓았을 때 B가 Q를 지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냥 PQ만큼 똑같이 운동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는 A하고 B가 각각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이다. 자, 그러니까 A가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은 B는 걸린 시간이 2T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의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 걸린 시간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걸린 시간의 조건을 가지고 뭐를 구해야 될까요? 바로 가속도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와 있어요? 거리가 PQ로 같다라는 조건도 나와 있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걸린 시간이 나와 있고 T, ET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야지 질량 F는 MA를 통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리가 PQ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몇 번? 이 PQ의 단일 사건에 대해서 등공 2번을 쓸 거예요. 그래서 등공 2번을 써보게 되면은 이동거리 S는요 2분의 1 AT제곱이고 처음 속도는 0이죠. 자, 근데 여기서 2분의 1 똑같고 S 똑같으니까 가속도는 뭐예요? T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B 1대2는요 가속도의 B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몇 대 몇? 4A 대 A, 요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뭐예요? 이거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는요 전체 질량이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라지 mg죠. 그 다음에 나는요 전체 질량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건 mg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지금 집어넣게 되면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 다음에 4 스몰 m이 되니까 따라서 라지 m은 4m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보기 봐봅시다. 자, 가에서 A의 가속도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가에서 가속도는 4A를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라지 m은 4mg고, 그 다음에 분모를 보게 되면은 m 플러스 4m이니까 얼마예요? 5분의 4g가 돼서 오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B의 R자임은 결국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속도는 mg 나누기 m 플러스 4m이니까 얼마? 5분의 1g가 되겠죠. 근데 B는 질량이 라지 m, 즉 4m이니까 5분의 4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번.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자, 이거는 사실 무슨 상황이냐?
대칭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대칭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르래에 대해서 두 물체의 위치를 바꾸잖아요. AB, BA 이렇게 바꿨죠. 그럼 이때 뭐가 같냐? 가속도는 다를지언정 장력의 값은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은 A는 아까 전에 요 4A가 얼마였어요? 5분의 4G니까 장력의 값은 5분의 4mg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도 아까 전에 R자임의 크기가 5분의 4mg니까 장력의 값은 5분의 4mg가 나오겠죠. 따라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로 같아? 5분의 4 mg로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도르래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러면은 쌤이 가속도는 다를지언정 장력의 값은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죠. 네. 그래서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3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스몰 n과 4m인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손으로 잡아서 A하고 B가 H의 높이차를 이루며 정지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하고 B가 운동을 해서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진 순간, 자 여러분 A하고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에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쌤이 아까 장력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요 실은요 강철실이어서 높이가 이제 H만큼 가까워지잖아요. 이때 B가 X만큼 내려가면은 A도 X만큼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EX는요 H를 만족하니까 X는 2분의 H, 즉 뭐예요? 절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H만큼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해서 A가 H 그리고 B가 H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다. 각각이 2분의 H만큼 이동을 한다. 요거 꼭 주의를 해주세요. H만큼 이동한 거 아니라 2분의 H만큼 이동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V의 값은 얼마냐? 자, 그러면 지금 답의 형태가 뭐예요? 시간이 없는 등가속도 공식 형태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등공 몇 번? 3번을 써야 될 건데 등공 3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E 곱하기 A 곱하기 이동거리 2분의 H는 나중속도 V제곱이 되는데 그럼 A를 구하면 되죠. A는 뭐로 구해요? 힘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요 전체 질량 5m분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 여기 아래로 지구가 4mg로 당기고 있고 반대편으로 mg로 당기고 있으니까 3mg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5분의 3g가 돼서 대입을 하면은요 2 날라가니까 5분의 3 GH는 V제곱이 되니까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